안녕하세요. 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차트의 신 우리 엘리언님 모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어볼 거고요. 우리 엘리언님이 이제 최근에 책을 또 출간하셨죠. 네네.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네. 네, 어쩜 이렇게 저랑 생각이 똑같으신지. 네, 3년 전부터 계속 비슷해요. 네,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왜 우리가 갔냐라고 생각하면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발표되는 한국 부동산원이나 KB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얘기하죠. 네. 근데 엘리언님이 직접 만드신 차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네. 저 역시도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저희 리치고의 이제 개발 우리 팀장들이 만든 이 리치고의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에서부터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호떡이 있고 꿀떡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호떡이에요. 꿀떡이 있고 근데 꿀떡을 가지고 내가 시장을 얘기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호떡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좀 오판하거나 그 다음에 보시더라도 좀 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 거의 유일무이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 중에서는 유일하십니다. 예, 직접 대한민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해 주시는 우리 엘리언님 방송이니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7월 달에 책을 발간하고 9월 달에 리치고에 처음 방송 출연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달 지났잖아요. 네. 그럼 그 4개월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7월 달에 전망한 게 과연 어느 정도 맞았고, 네.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건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 이상 현상이 좀 네. 생겼다라는 또 말씀이 있으시던데 이건 또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송파구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할 건데요. 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두 권의 책 중에 네. 7월 달에 나온 책의 차례 중에 네. 요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방송은 2번 정도로 나눠서 나갈 것 같은데 네. 일단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건 오늘 아침에 11시 13분에 업로드한 차트인데 아, 요거는 전국의 오늘자 실거래가 변동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실거래가가 변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11월 달, 이번 달, 이건 지난달. 네. 왜냐하면 항상 2달에 걸쳐서 신고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건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서울만 제일 많이 오르고 네. 세종이 제일 많이 빠졌죠. 아. 자, 그리고 요거는, 특히 최근 들어서 11월을 보면 하루하루에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11월을 보시면 네.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승되잖아요. 네. 0.4% 올랐습니다, 전국이. 11월은 0.04%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아, 네. 특히 지방 8개도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약간 이상해요. 이것도 네. 이상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서울입니다. 네. 서울 10월 달 25개 구, 네. 이건 이번 달 25개 구, 이건 오늘자입니다. 네. 요거는 상승 거래 비중. 네. 자,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10월 달에 보시면 네. 제일 위가 동남권이거든요. 네. 동남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이런데 동남권 중에 막대기가 좀 상승률이 좀 적어진 게 있죠. 네. 요게 송파구예요. 그리고 이번 달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송파구가 마이너스네. 송파구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 이게 3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상투 칠 때 네. 우리는 강남 3구가 다 같이 올라간 줄 알잖아요. 네. 강남 3구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송파구가 탈락을 했어요. 먼저. 지금도 강남구나 서초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송파구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과거에도 3년 전에도 송파구가 먼저 탈락한 다음에 조만간에 서울이 전체적으로 꺾이더라. 그런 현상을 오늘 3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쪽의 선행 지표인 지역이 바로 송파구라는 거죠. 송파구네요. 네네. 근데 그런 송파구가 11월 달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네. 10월 달 상승률도 엄청 줄었고 네. 11월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20일입니다. 네. 네. 요거는 네.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업데이트하는 9시 51분에 업데이트해요. 이건 25개구에 2019년부터일 거예요. 네. 이거는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아. 일간 시가총액. 와. 25개구에 쭉 나가 있고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비교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시가총액으로 이걸 예, 시가총액 만드신 거예요? 그래프예요. 예, 예. 매일매일 하는 거고 1데이터고요. 저걸 기반으로 요거는 여기가 전국이거든요. 네. 요게 보니까 수도권. 요게 수도권이네요. 수도권. 네. 수도권, 전국, 지방. 네. 요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야지 전국이 그렇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좀 세고 네.
그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도 단위는 되게 낮아요. 네, 네. 광역시는 좀 높고 도는 낮고 합쳐서 그렇죠. 지방이죠. 지방은 거의 아니, 23년에 잠깐 반등 있고 24년에는 거의 상승이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네. 눌렀고 근데 문제는 이 지방 중에 밑에 있는 요 분홍색이 8개 도거든요. 네. 8개 도가 좀 전에 보셨듯이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오르지 못해서도 빠지진 않았거든. 네. 그동안 서울 오르는 사이에 네. 얘네들은 옆으로만 기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제가 2025년도에 전국 아파트의 2차 폭락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얘네가 먼저 꺾이고 내려가다 보면 네. 나중에 서울이 꺾이면 네. 얘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더 꺾이죠. 그건 더 꺾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국 아파트가 꺾이는데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추세 이탈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핑크존입니다. 핑크. 그러니까 보면은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25개 구를 네. 2019년 말 데이터 기준으로 15억 이상 9억 이상, 7억 이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네, 요 분홍색이 핑크존이에요. 전고점을 넘었죠. 네. 이건 2021년 11월을 고점입니다. 100으로 놓고 한 거예요. 네. 여기는 벌써 이미 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옐로우존은 뭐 강동구, 그다음에 마포구 네.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9억 이상이었 그 당시에 9억 이상이었던.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린존 7억 7억에서 9억 사이. 네. 요거는 7억 미만.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죠. 자, 핑크존이 올라갈 때 노도강은 오히려 여기서 빠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찔끔 반등하려다가 핑크존도 이제 꺾이려고 그래. 그러네. 아직 꺾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를 또 요 핑크존과 블루존을 좀 나눠 놨어요. 이렇게. 네. 요게 핑크존 4개 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네. 자, 근데 21년 상투일 때 네. 여기서 서울 아파트, 요 까만 게 서울 아파트는 요렇게 내려오는 게. 네. 근데 이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있죠. 요 파란 게 서초구입니다. 네. 서초구는 지금도 항상 치고치 넘었죠. 네. 그다음에 빨간 게 강남구예요. 강남구. 네. 여기서는 물론 다 같이 빠졌지만 그다음에 용산구가 분홍색. 네. 용산구 분홍색. 얘네들은 전부 다 위잖아요. 네. 15억 이상인 아파트들입니다. 보통 2, 30억씩 하죠. 네. 근데 초록색이 송파구예요. 21년 상투치고 22년 초 여름까지도 올라갈 때 네. 혼자 빠졌어요. 혼자. 맞아요. 송파가 제일 많이 빠졌죠. 예, 제일 많이 빠져서 하락률도 1등이에요. 그러면서 강동구랑 같이 빠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네. 지금 얘네는 아직 꺾인 상태는 아니죠. 네. 오히려 분홍색 용산구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가 꺾인 게 보이죠. 이렇게 강남 3구와 그러니까 블루존 4개 구 중에 네. 3개 구는 사상 최고치를 다 돌파를 했는데 송파구는 못 넘었어요. 네. 물론 잠실은 넘었어요. 네. 그러나 그 가락 그렇죠. 문정 이런 데는 못 넘고 오히려 문정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자, 이거는 핑크존이고요. 네. 가장 약한 블루존을 볼게요. 블루존은 노도강 금강구를 합친 8개 구거든요. 자, 이 중에 블루존 중에 이제 강북 쪽만 블루존 한 거예요. 이게 네. 노원구, 도봉구예요. 오른 게 별로 없죠. 근데 이때 진짜 연끌하신 분들은 이때 영끌을 오적 인덱스가 이제 출연을 해서 이거를 제가 잠깐 화면을 위아래로 볼게요. 자, 이거 똑같은 Y축이니까 네. 보세요. 여기 보이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까지 제가 색깔을 네, 해놓은 네, 거예요. 네. 아, 이거구나. 이거. 잠깐만요. 네, 네. 잠깐 제가 그래프를 다시 할게요. 네. 자, 요게 핑크존입니다. 15억 이상. 그러니까 고가 네. 아파트들. 요거는 저가 아파트들. 이 똑같은 100개인데 여기가 100이거든요. 네. 올라가는 데랑 내려가는 데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근데 자, 이 차이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서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간다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우리 엘런님은 저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래프 좀 긴 거를 갖다 놓고 보면 잠깐만요. 제가 요걸 하나 볼게요. 네. 자, 2013년 바닥이고 네. 2021년 상투입니다. 이게 9년 동안 상승이에요. 네. 자, 이때는 이 상승 중에는 네. 그 뭐랄까 양극화 현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장이죠. 그렇죠. 자, 근데 바닥에서는요. 네. 노도강 금강구는 한 1년을 더 기었어요. 1, 2년을. 근데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더 떴어요. 맞아요.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양극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올라갈 때 양극화 현상이죠. 네. 자, 이건 상투 치고서 빠질 때는요. 네. 노도강 금강구는 계속 빠지는데 네.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는 계속 올랐죠. 이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네. 변곡점일 때. 저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변곡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고점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끌한 사람들은 다 그 이하, 특히 이제 9억, 10억 밑에 이런 노도강 이런 아파트들 많이 샀잖아요. 연끌해서. 근데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못 버티고 이제 가격이 싸진 건데 강남区송파 10억 이상 많은 데는 그 대출이 아예 안 됐잖아요. 전부 다 현금으로 하면 사야 되니까 급한 사람이 없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저도 2차 폭락이 저도 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강남, 서초, 송파도 대출 해줬잖아요. 22년부터는. 그래서 이번에는 하락이 오게 된다면 뭐 여전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여기는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필요 없다. 다 떨어진다. 네, 고가 아파트 같이 떨어지는 거. 혹시 우리 엘리언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냐면 변곡점이 지나고 나면 네. 다 같이 떨어져요. 변곡점일 때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아파트 주식이 동시에 상투치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추세적인 상승장이면 아무거나 다 올라는 장이에요. 근데 그렇죠. 변곡점일 때는 살아있는 놈, 죽는 놈이 나눠지니까 지금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이 변곡점이구나, 서울 아파트가 상투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똘똘한 채 그쪽으로만 몰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서울 아파트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재수없이 나는 내가 산 아파트는 안 오르고 떨어지는구나, 노도강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상이 아니라 변곡점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끝나는 이 변곡점 시기를 지나면 네. 다 같이 빠지는 장. 그게 저는 내년이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네. 강남 서초가 올라갈 때 네. 송파구가 빠졌거든요. 네. 이때 노도강 금강구도 같이 빠졌어요. 강동구도 빠지고 특히.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려고 그래요. 제가 볼 그 때는 얘기는 이제 선행지표인 송파구가 빠지니까 예. 나머지 이제 강남, 수조 이런 지역들도 좀 더 네. 올라가다가 빠진다 이거죠. 예, 네. 같이. 그리고 요거는 요게 이제 이때도 먼저 빠졌어요. 그러니까 11월이 상투지만 노도강은 9월이 상투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25개국 중에 니프티 피프티라고 우리 70년대 미국의 폭등장을 했다가 폭락했던 그거를 힌트 삼아서 제가 강남 3구 중에 네. 가장 세게 오르고 시가총액도 큰 놈들 50개만 골라갖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네. 얘도 지금 살짝 꺾였죠. 그러네. 이거는 뭐냐면 노도강 중에 영끌 오족들이 추천을 해서 가장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거.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요. 그럼 이걸 또 사람들은 이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 이러지만 네. 그게 아니고 이게 변곡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얘도 이제 같이 빠지는 거죠. 얘는 잠깐 반등하려다가 별로 반등도 못하고 결국 네. 꺾일 것 같아요. 야, 이걸 차트로 보니까 사실 2021년 한 22년만 해도 이 갭이 두 개의 갭이 그렇죠. 거의 없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지금은 이 갭이 문제는 엄청나네요. 뭐냐면요. 조종기 때 네. 주식에서 또 우량주와 그 잡주를 비교할 때 네. 하락할 땐 같이 하락했다가 네. 반등할 때 못하는 것들이 잡주거든요. 지금 얘가 반등을 먼저 했는데 네. 얘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즉 상승할 땐 같이 올랐어요. 네. 오히려 연끌 오적이 더 올랐다고. 네. 근데 하락할 때 이게 물이 빠지면 누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많은 것처럼 네. 하락할 때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맞아요. 하락할 때 버티지 못하고 빠지는 애. 이거는 특히 연끌 대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전국 지역별로 2019년부터 지금 한 6년 정도의 월간 데이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이 한 60% 하락에 65% 정도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부산 보세요. 아이고. 대구 보세요. 아. 세종 보세요. 특히 광역시 있죠. 세종도 네. 광역시에 제가 포함을 시키거든요. 네. 얘네들은 지금 반등도 못하고 지금 또 빠지게 생겼다고 지금. 그렇죠. 예. 자,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 25개구 중에 노도강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샀었으면 다 서울 아파트 마무라 샀으면 오른다. 이게 아니라니까 얘는 계속 그럼요. 빠졌다니까. 맞아요. 예. 물론 이렇게 강남구처럼 정보점 돌파하고 서초구 돌파하고 송파구는 약간 못 미치고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거. 즉 서울 아파트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 그쵸.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요거는 제 책 8번째 챕터 중에 10월 상투 싱크홀과 송파구 926 아일랜드 갭이라는 제목인데 네. 영화 중에 싱크홀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21년 8월 달에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2달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상투를 쳤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누가 봐도 여기 잠실 아니에요? 그쵸? 사진으로 봐도 대충 잠실이죠. 네네. 네. 그다음에 싱크홀인데 무슨 뭐냐면요. 사상 초유의 도심 대난 해고 8월 11일 날 네. 개봉한 건데 우리 집이 떨어졌다예요. 이게 우리 집값이 떨어졌다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연일치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 당시에 부동산 아파트 열풍에 따른 영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그래갖고 요게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2달 있다가 상투를 쳤어요. 네. 근데 이 챕터 중에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 내용. 여기 딱 보시면 네. 여기 송파구 1데이터예요. 자, 여기서 이게 5월 9일이거든요. 네. 이게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때부터 여기에 엄청난 갭으로 폭락한 게 있어요. 오. 그것도 개별 아파트가 아니라 통파 구가. 이게 뭐냐면 파크리오 있죠. 네. 파크리오가 반토막
실거래가가 신고된다라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거래가 많았으면 네. 묻혀가지고 평균 단가 이렇게 안 빠지는데 다른 거래가 없을 때 반토막난 정확히 이것도 2로 딱 나누면 나오는 가격이에요. 그게 됐기 때문에 이 파격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랑 갭이 엄청나게 크네요.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파크리오가 시가총액 2등인데 그게 30평대가 국민평균 거기가 한 3,500세대인가 될 거예요. 5,000세, 6,000세대 중에. 세대수 크죠. 네, 세대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뭐냐면 9월 26일 926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헬리오예요. 송파구에 1, 2등이 다 있어요. 네. 예.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책에다가도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 올라 있었어요. 이거 정도를 메꿨을 때라고 제가 책을 쓸 때가 요거를 메꿨을 때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갭까지 메꿀 수도 있겠다.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썼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서울 아파트의 월봉입니다. 월봉. 국토부에서는 8월달에 상수치고 9월달에 꺾였다고 나오지만 그거를 무시를 하고 전 제 데이터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도 11월도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0.8% 올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가 10월 달이에요. 21년 10월 달. 그다음에 작년도 이게 여기가 9월 달이 나오지만 거의 10월 달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마다 상투가 나왔고 이게 정확히 3년 후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도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10월 달 시나리오를 가장 높게 쓴 게 좀 이따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는 이 상태인데 지금 서울의 상태가 좀 하락의 65% 정도를 회복을 했어요. 고점 대비 몇 프로가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직전 하락에 대한 되돌림 비율을 하거든요. 자, 요거를 A파로 보면 요걸 저는 B파로 봐요. B파가 끝났다고 봐요. 그 B파 중에 A, B, C. 그러니까 하락 파동 중에도 A, B, C가 있는데 요게 이제 쭉 빠진 게 A고 그다음에 요번에 반등 나왔던 게 B고 B 안에서 또 A, B, C가 있는 거죠. B 안에서 또 A, B, C가 있고 근데 요번에 이제는 진짜 제일 센 하락 파동이 C 파동이 이제 시작된다. 그 요 C 파동은 요 A 파동보다 보통 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킬러 C파라고 그러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여기서도 보세요. 요게 A파면 반등 A파면 요게 반등 C파잖아요. C파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그러네요. 상승도 C파가 크고 하락도 C파가 크다. 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보통 킬러라는 얘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자, 요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고점을 넘어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도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 3구 중에 송파구는 아직 못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난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에도 완전히 납작하죠. 상승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거래도 줄었지만. 자, 근데 그러면 올라간 것만 보지 말고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는 지금 3년 동안 3년 전에 사나 2년 전에 사나 작년에 사나 다 손해예요 지금. 그렇죠. 찔끔 올라가 있긴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송파구 중에 송파구도 또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극화 현상. 자,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엘리트레가 있는 1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정보점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락동 헬리오가 있는 가락동 그다음에 파크리오가 있는 신천동 거기도 못 넘었는데 특히 문정동을 보세요. 문정동 올림픽 회밀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이동에는 올림픽 선수촌이 있고 같은 송파구에서도 이래요. 많이 나네요. 그리고 2달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 특히 올림픽 회밀리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근데 올림픽 회밀리나 선수촌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걸 일자별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날짜별로 시가총액입니다. 2021년도에는 월 중고점은 10월이고 월 평균 고점은 11월이고 일일 고점은 12월 7일이에요. 약간씩 달라요. 이거는 그 집계하는 방식 따라. 그다음에 지금이 오늘자로 봤을 때 10월 25일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거의 쌍봉치고 지금 고점에 쌍봉치고 떨어지기 직전인 이거 모습이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확대한 게 없네. 이걸 확대하면요. 자, 근데 이거는 메인라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월까지 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고되는 게 높아버리면 얘 고점이 넘어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건 여기 2달 동안은 가격이 변한 거예요. 지금 횡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송파구로 보면 이거예요. 송파구. 송파구로 보면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있죠. 갭으로 떨어진 거. 이게 파크리오 반토막. 이거는 헬리오 거의 3분의 1 토막. 그러면 요걸 메꿨을 때 제가 책을 썼는데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갭을 딱 메꾸고 나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는 점이잖아요. 매일이니까 이걸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던 갭을 딱 메꾸자마자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이게 엘리엇 파동에 나와 있는 이론인 거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건 꼭 엘리엇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갭 이론이라고 그러죠. 갭은 보통 우리가 윈도우 클로즈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갭을 보통 윈도우라고 그래요. 창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열려 있던 창문을
지금 올라가면서 닫은 거예요. 그걸 메꾸고 나서 다시 급락이 오는 거죠.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나 아니면 뭐 마포구나 이런 데도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네. 송파구만 혼자 이래요, 지금. 근데 이 현상이 여기서 강남구 3구가 다 올라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갭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갭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헬리오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잘 보시면요.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우리가 이론으로 따진 거. 네, 네. 자, 이런 상태라서 송파구에 좀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21년에도 네. 핑크존, 용산까지 강남 2구 올라가고 용산구도 올라가는데 송파구 혼자 빠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빠질 때 얘가 빠질 때 얘가 올랐는데 얘가 빠질 때 얘가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박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냐면 이미 이제 송파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네. 큰 변곡점이 발생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강남, 서초, 용산도 떨어질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강남, 서초, 용산에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몇 개월 내에 그쵸. 파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겠네요. 두세 달 정도가 가장 좋은 거죠. 아. 왜냐하면 송파구가 빠지더라도 네. 서초, 강남은 좀 더 이어지거든요. 이게 고가 아파트들이고 네. 또 그들만의 리그고 하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요거죠. 요거. 노도강, 그렇죠. 금강구 이쪽. 이렇게 여기는 별로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남 3구가 두세 달 있다가 빠지면 네. 얘가 혼자 올라갈 거냐? 아니라고 봐요. 같이 떨어진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네. 제가 책에서 썼듯이 책에 여기 나오거든요. 10월 상투, 싱크홀과 송파구 916 아일랜드 갭. 네. 그 현상이 3년 후인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아. 어쩌면 이번에도 송파구에서 한두 개의 갭이 큰 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신호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부동산에서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러고 네. 주식에서는 갭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대세는 이제 꺾였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네. 저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4년에 11월 달은 2021년 11월 달하고 너무 유사하다. 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는 그냥 한 중간 정도? 네, 네. 뭐 좀 떨어지는 데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데 조금 있을 거고.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22년과 같은 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 스트레스 DSR 지금 3차도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 혹시 엘리언님은 25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올 연말까지는 체감할 수 있는 하락은 안 올 것 같아요. 살짝 하락해도 네. 21년도에도요. 맞아요. 봄까지는 괜찮았어요. 대선 거랑 묶여가지고 빠지는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이미 송파구 꺾여 있고 그렇죠. 노도강 꺾여 있는데 네. 강남 서초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서울 전체적으로는 옆으로 기는 걸로 보였거든요. 맞아요. 최고치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게 빠지진 않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한 가을 정도부터 갑자기 급락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때보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봄 지나고 나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거는 연봉을 좀 이따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연봉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그 연봉이 네. 3년 연속 음봉 그거를 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12월 21일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 날 이제 부동산 전망 강의를 하는데 이제 연말 특집이고 하니까 우리 엘리언님이랑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우리 또 엘리언님을 초대를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를 하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요 전망 강의 꼭 신청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런 차트 자료를 갖다가 네. 알집으로 꺼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2022년 그때 하락기에 나타났던 첫 번째 선행지표 징조인 송파구의 하락이 이번에도 지금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드디어 대변곡점이 강남 쪽에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의 핵심이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엘리언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죠.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 제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에요. 네.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고 리서치 개념이지 제가 뭐 샀다 팔았다 하거나 며칠 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네. 인볼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제가 주식만 전업으로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네. 부동산에도 접목을 해보니까 네.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다. 주식시장보다. 맞아요. 자, 그거를 그래서 제가 대세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36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3년 이평선이죠. 그거를 제가 요번에 책에도 썼는데 네. 그게 4개월이 지난 지금 딱
거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 제가 16번째 챕터 중에 네. 어게인 2009 15년 전에 3년 이평선과 다이버전스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2009년에도 나타났던 3년 이평선의 관계가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다. 물론 7월 달에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네. 더 올라가야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요게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네. 여기 분홍색 선이 36개월 이평선입니다. 네. 요거 차트 좀 크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보여지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요 주장은 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게 주식의 화학 업종 36개월 이평선이랑 한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저항과 지지를 다 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여기서 계속 저항을 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네. 지금 여기를 깼어요.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어요. 네. 이 화학업종이 코스피의 어떤 선행지표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36개월 이평선 이론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 증권시장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펀드가 주로 3년 만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연초에 홍콩 ELS 사태 났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자, 그 홍콩의 그 ELS 들었을 때 고점이었던 때가 2021년 초였어요. 2월이 상투고 한 5월까지 기었다가 네.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는데 아, 네. 그게 3년이 되는 때가 올 초죠. 그게 3년 이평선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ELS도 3년이 만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펀드가 대부분이 3년이 많아요.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3년마다 어떤 변곡점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요게 나타나는데 그건 어떤 그 헤지펀드나 아니면 운용사의 어떤 농간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수익이 50% 수익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펀드랑 어떻게 묶어가지고 수익률 확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50%를 안 주겠다 이거예요. 펀드 가입자들한테. 너 30%만 먹고 땡쳐라 이거죠. 20%는 다른 펀드에다가 이게 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짓이 많아요. 그래서 3년마다 깡통을 차거나 뭐 폭등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서울 아파트에도 36개월 이평선이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아, 네. 자, 요거를 되게 제가 신기하네요. 네. 자, 요거는 제 L차트 중에 네. 서울 아파트 4년짜리 그래프입니다. 자, 이건 제가 보기 위한 거고 여기서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네. 봉 차트와 수익률과 거래량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 10월 달에 상투죠. 월 평균은 11월이 상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이 10월이 상투인데 월 평균 값은 11월이 고점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12월 말까지 가봐야 알아요. 얘가 마이너스로 돌았을 수도 있어요. 네. 이때도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처럼. 아, 네. 즉 이게 3년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3년이죠. 제가 김기현 대표님만 얘기하면은 약간 열등감이 있는데 저한테요? 예. 아유, 무슨. 저희가 3년 전에 네. 모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하락론자들 나와서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먼저 나와서 하락률을 주장했지만 저는 빠르면 6월, 4월, 늦어도 6월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0월이 상투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네. 계속 올랐어요. 근데 네. 그걸 정확하게 10월이라고 맞추신 분은 기억도 나요. 그게 뭐 10년 만에 한 번인가 네, 뭔가 10년 한번 올까 말까 최고의 매듭. 그거를 맞췄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내가 맞췄어야 되는데 하는 열등감이 조금 있는 게 아유.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요거를 실질지수 물가를 감안한 거 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네. 3년 있다가 10억이 됐어요. 네. 그럼 본전일까요? 아니죠. 본전 아니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매 물가 비용도 상승 들어가고 감안하면, 그러니까는 물가를 감안한다는 얘기는 금리도 감안하고 그렇죠. 그 보유 비용, 거래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거를 물가를 반영한 거거든요. 네. 요거를 물가를 반영하면요 얘보다 훨씬 낫겠죠. 특히 물가를 감안하면요 올 초 저점이 작년 저점보다 더 낮아요. 보세요. 이렇게 요거를 또 이렇게 낮죠. 왜냐하면 얘가 1년 동안 올랐지만 1년 동안 물가를 그러네요. 오른 거를 감안하면 그 물가를 뺀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리고 고점도 여기밖에 안 돼요. 즉 작년 하락에 반등을 못한 거예요. 1년 하락보다 1년 상승이 아직은 못 오른 거예요. 이때는 분명히 작년 하락보다 올해 상승이 훨씬 높지만 네. 물가를 감안하면 2년 동안 물가를 감안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선이 36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딱 닿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여기 뭐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많을 텐데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여기 R자가 리얼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아파트의 실질 지수인데 네. 이게 IMF 때부터 한 거예요. IMF 때부터 보면 요 36개월 선이 이렇게 돌아서죠. 예. 그러면서 대상승 들었잖아요. 네. 이건 초기 파동이기 때문에 대상승이 아닌데 그 당시는 몰라요. 네. 얘가 감아 돌면서 여기 올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 세븐이 터질 때까지 이게 8년 동안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하죠. 이때 리먼 사태 나고서 이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저항받으면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연속으로 급락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때도 반등했는데
이때 강남 3구는 더 올라갔는데 노도강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한 2년을 거의 기다시피 해요. 네. 근데 이거 돌파를 했죠. 네. 그러면 얘가 돌아서죠. 네. 그러면 얘가 급상승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대대상승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요게 2022년도에 깨졌고요. 네. 빠졌다가 저점을 살짝 깬 다음에 명목으로는 얘가 높은데 실제로는 얘가 낮아요. 네. 근데 올라갔는데 제가 책에 쓸 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닿았어요. 요게 방금 전에 본 요겁니다. 요거. 소름 끼치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너무 자, 똑같은데? 너무 똑같죠. 이거 자, 근데 보니까 지금이 서울의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최고의 두 번째 기회네요. 두 번째 기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이 고점을 넘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고가 아파트들은. 네. 노도강은 물론 아직 여기가 있지만. 자, 근데 이거를 분기봉으로 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요게 분기봉입니다. 분기봉인데 보세요. 이게 2006년 10일, 여기 10이라는 건 4분기라는 뜻이에요. 월이니까. 4분기의 마지막 달 2006년 12월, 이게 2021년 12월. 네. 그쵸. 연말이죠, 연말. 그 다음에 빠졌는데 1년, 거의 2년 가까이 빠지는데 3월달이 바닥이죠. 네. 1분기가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올해도 3분기가 바닥, 3월달이 바닥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기간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기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분기 오르죠. 네. 여기도 지금 두 개 분기 오르고 이번 분기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니까 오르다가 저항을 받고서 3년 동안 박살이 나죠. 네. 이 현상이 저는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요게 무섭죠. 아니,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님이,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주식 차트 공부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완전 이거는 대잡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파트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니까 3년 이동평균선이 꺾여서 내려오죠. 꺾이고 내려오는데 얘를 부딪히는 딱 이 부딪혀갖고 시점에 두 번째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완전 쭉 작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으로 봤을 때 강남이나 서초구나 이런 데는 전고점을 넘어요. 네. 이번에도 넘었고. 근데 실질로 보면요. 그렇죠. 어느 구도 전고점을 넘은 구가 없어요. 실질로 보면. 네. 강남구가 넘었다고 하지만 실질로 보면은 못 넘었어요. 그렇죠. 물가를 그동안 네, 물가도 그렇죠. 올랐으니까. 맞아요. 자, 근데 이걸 또 재밌는 현상이 네. 이거를 연봉으로 보면 또 달라요. 아, 또 달라요? 이게 연봉입니다. 네.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그 3년 이평선입니다. 여기 3년. 지금이 3년이에요. 네. 지금 올라가면서 머리 부딪히죠. 여기도 올라가면서 부딪혔잖아요. 보세요. 2년 빠지고 1년 오르고 3년 빠졌죠. 네. 2년 빠지고 1년 오르고 3년 빠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동안에 이미, 그러니까 고점에서 3년 빠진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데미지 맞은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기 때문에 노도강이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한 거죠. 서초구나 강남구는 전고점을 넘었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이 이런 현상을 못 벗어난다 이거죠. 즉,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네,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는 미세하게 보면 이렇지만 분기봉으로 보니까 분기봉 개수까지 월수까지 그렇죠. 개수까지 똑같고요. 이번에 이 저항을 저는 한두 달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빠질 거라고 봐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썼던 15년 전 이게 15년 전 아니에요. 2006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 2021년이거든요. 네. 15년마다 우리나라에 변곡점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 15년 전에 3년 이평선이랑 여기는 없지만 다이버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네. 여기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못 하는데 네. 다이버전시는 그 지표는 그러니까 강남 서초는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네. 지표가 자꾸 나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다이버전시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3년 이평선만 가지고 네. 기술적으로 주식 접근하듯이 홍콩 ELS 접근하듯이 이렇게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와, 아니 이것만 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 아구가 들어맞을 수 있지? 저는 너무 제가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보는 어떤 분석 방법이랑은 다른데 결론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요 차트를 보니까 이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대자 하락이 올 때도 항상 데드캣 바운스가 있잖아요. 큰 장에서는. 그리고 떨어졌다가 1차 하락하고 데드캣 바운스 오고 오는 그 하락이 주식에서도 진짜 큰 하락이고 부동산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제 이거는 진짜 좀 살짝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책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님 책 많이 사주시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분석은 저는 이제 제가 뭐 증권사를 오래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걸 부동산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셔서 또 이런 또 인사이트를 뽑아내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엘리님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강의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엘리님 또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주로 주식 방송이
주된 방송이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부동산도 가끔 방송하니까 와서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조만간 우리 또 엘리언님 모시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흥미진진한 우리 엘리언님, 저도 방송하지만,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이렇게 막 빨려가요. 혹시 입에 이렇게 혹시 이런 진공기 이렇게 다신 거 아니세요? 아유, 저도 모르게 막. 근데 말이 빨라가지고. 근데 또 댓글에, 원래 천재들은 그렇다. 네. 네, 전달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막 머릿속에 막 한꺼번에 오니까 네. 제가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버벅이 아니라, 굉장히, 저도 설명 드리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또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제가 이 전 방송에서 홍콩 ELS 사태처럼 네. 3년 펀드 만기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네. 자산시장은 금융이 들어간 자산시장은 3년마다 어떤 사이클이 고점이나 저점 등 같은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 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제가 김기현 대표님 3년 전에 방송했을 때 그 2년 네.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하락을 얘기했지만 네. 고점은 김기현 대표님이 맞췄단 말이에요. 10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책에 써 있는데 네. 여기에 내용 책에 뭐 22편에 보면은 네. 이제 킬러 10파동 얘기가 나오면서 요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얘기했어요. 7월 달에 쓸 때 네. 다음 달 8월 또는 10월 아니면 12월 그중에 12월이 상수 칠 가장 확률이 높은 케이스다. 그걸 네. 쓴 게 있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네. 2021년 10월 상투. 이게 네. 김기현 대표님 상투예요. 네. 3년 대칭이 되는 올해 10월 어느 날이다. 필자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10월 시나리오다. 이게 늘어지면 12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도 10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7월 달에 쓰신 거잖아요. 예, 7월 달에 썼죠. 그쵸? 그 당시에는 네. 다 폭등 얘기만 맞아요. 나올 때라서 네. 어느 누구도 올해 내년까지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상수 친다는 얘기를 못 할 때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네, 네. 예, 어떤 그 분위기에 안 취하고 이게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술적 분석은 심리적인 걸 다 배제하고 네. 모든 걸 배제하고 지표, 데이터 요것만 보고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자, 요거는 국토부에서 이게 그저께인가 발표가 됐어요. 네. 국토부에서는 9월 달에 꺾였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투는 8월이 되겠죠. 네. 근데 일단 요거는 선 차트입니다. 이거 국토부 데이터 그대로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봉 차트로 좀 이 봉의 힘을 보기 위해서 좀 만든 거고 제가 L 차트는 요겁니다. 네. 자, 그런데 국토부에서 네. 5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2021년에 변곡점 요 네. 10월 상투 이것도 저는 제 주장은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10월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2년 1월부터 뜬다고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조작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했어요. 네. 이것과 올해 초의 바닥 요 두 가지는 제가 증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제 문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서로. 네. 근데 그 전에 고점과 이번 고점도 있죠. 네. 전 이것도 조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고 네. 이거는 지금 다른 데다가 제보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아마 충분히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네.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네. 그걸 증명을 책에도 요 두 내용은 있거든요. 네. 근데 고점에서도 조작했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보이려고 네.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 차트만 보고서 얘기를 한다면 네. 2021년 10월 달에 월중 고점, 그러니까 고점은 제 데이터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월중 고점이 있고 월 네. 평균가가 있고 일 고점이 있고. 네. 왜냐면 데이터를 취합하는 그 기간에 따라 다 다른 그렇죠. 거니까. 근데 2021년 10월 달이 고점인데 월 평균 값으로는 국토부는 월 평균 값 써야 되거든요. 네. 호갱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고도 월 평균 값을 쓴다고. 네. 월 고점은 그 의도적으로 뽑아내서 넣지 않으면 넣기가 어렵단 맞아요.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3년이 되는 때가 올 10월이란 말이에요. 네. 10월 달에 월중 고점. 제가 볼 때 이거는 10월, 11월 달에 지금도 11월이 살짝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들어설 가능성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이건 12월까지 가봐야지 아는 그렇죠. 거죠.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네. 11월 달에 취합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보름밖에 안 됐고 네. 45일간의 추가적인 신고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맞아요. 12월 말까지 11월께 신고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유동적입니다. 그래도 고점은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10월 달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3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직전에 작년에 상투도 9월과 10월이 거의 똑같아요. 10월마다 상투가 오는 게 네. 이번에도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10월은 4분기의 첫 달이에요. 네. 9월은 3분기의 마지막 달이고 그래서 9월, 10월 요 사이가 변곡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보통 대부분 뭔가 안 좋은 일은 9월, 10월, 11월 이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식도 그렇고 예, 주식도, 부동산도 예. 그렇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논외로 하고요. 자, 요거는 1데이터입니다. 네. 1데이터 시가총액 아까 봤던 거고, 2021년을 예를 들면, 네. 월중 고점은 10월이고, 월 평균 고점은 11월이고, 일 고점은 12월 7일이에요. 날짜까지 제가 계산을 하거든요. 네. 매일, 오늘도 한 거니까, 오늘도 집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달은요, 10월 25일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건 아직 확정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더 높은 값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때가 아니고 이렇게 눕잖아요. 네. 그러면 변곡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이것처럼. 네. 바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날짜로는 현재 오늘이 11월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네, 20일입니다. 20. 네. 네, 20날이요. 기준으로는 한 달 전 10월 25일 정도가 일값으로는 최고치. 그러니까 1데이터를 취합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걸 매일마다 하니까 시가총액을 하니까 그래서 이건 유동적인데 일단 잠정치로는 10월 25일이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거는 아직 유동적이다. 네. 그러면 작년에 10월 달에도 작년에는 12월 15일이었어요. 또 정확히 한 달이잖아요. 네. 요거는 12월이지만 이게 실제로 10월 달부터 두 달을 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로부터 2년 후에 10월, 1년 후에 10월, 네. 합쳐서 3년 후에 10월, 네. 홍콩 ELS 사태 같은 개념이에요. 아. 3년의 어떤 텀이고요. 네.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작년에 10월 15일이 고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10월 25일이 고점인데 요건 아직 잠정치라서 확정치는 네. 아니다. 요거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10월 어느 날이다. 네. 오늘자 확인해 보니까 10월 25일이 일단 일중으로는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 있겠다. 네. 3년 전에 상투는 12월 7일이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거든요. 이건 아마 10년 정도 안 바뀔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아. 이 날짜. 그러니까 우리가 10월이라고는 알 수 있지만 날짜로 12월 7일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리츠고에 나와서 이게 처음으로 밝히는 거니까 요거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시면 그다음에 이거는 잠정치지만 10월 25일 좀 며칠 더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상투가 거의 맞춰진 것 같고 이제는 천천히 하락하다가 네. 체감할 수 있는 하락은 봄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봄 지나고 나서. 강남 서쪽 아직 안 꺾였으니까. 한 2분기부터 4, 예, 5, 6. 그쵸. 4, 5, 6 정도가 체감적으로 하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딱 정확하게 21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10월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 하다가 내년에 이제 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상당한 하락 파동이 예.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 대신 22년 하락보다 더 강한 하락이 올 수 있다. 끔찍하죠. 저랑 견해가 똑같았어요. 저도 22년 하락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하락이 왔을 때 시기를 좀 보면은 그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쏙 좋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보통 큰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따로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25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혹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안 좋게 네, 보세요? 부동산이랑 같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자료까지 만들었다가 그냥 뺐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게 뭐냐면 네. 주식시장이 항상 실물 경제를 좀 선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조금 후행을 하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2021년 네. 6월 25일이 3,316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6.25 전쟁 네. 날이라고 저는 해요. 제가 그때 곧버스를 3,300일 때 크게 들어가서 크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맨날 그걸로 지금 자랑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상투는 10월에 왔죠. 네. 자, 그러면 6월 달로부터 7, 8, 9, 10, 4개월 후에 상투가 왔죠. 주식 시장의 상투 4개월 후에 부동산 상투가 왔어요. 서울 아파트. 자, 그런데 제 책 내용 중에 보면요. 네. 7월 달에 책을 7월 말에 썼을 때니까 네. 7월 11일 며칠 전에 중간 고점이 굳어져 버리면 그로부터 4, 5개월 후에 네. 부동산 상투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7월 11일이거든요. 네. 2021년도는 6월 25일이에요. 근데 6월 25일인데 6월 말이 고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엔 7월 11일이 고점인데 네. 7월 달에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월중 고점은 6월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2021년 6월 상투, 네. 올해 6월 상투. 딱 3년.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 그 6월로부터 4개월 후면은 네. 10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21년 코스피가 6월, 지금 6월. 근데 부동산도
와. 10월, 올해도 10월. 주식시장까지 결합하니까 뭔가 더 그림이 더 더 그려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맨날 주식으로 치면은 저는 쇼플레이어를 주로 하거든요. 네.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주로 해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롱도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데 네. 저는 내년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도 이미 코스피는 킬러 10%가 시작이 됐다고 봐요. 7월 11일 날 2,900 네. 아니 600 얼마 690분가? 네. 예. 그거를 반등 피파로 보고 네. 이제 킬러 10%가 시작됐다. 이미 코스피는 벌써 시작을 했고 부동산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4개월 정도 차이.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좀 더 진행된 요 업데이트 데이터는 또 네. 연말에 12월 21일 네. 그 강의에서 또 그때, 자세하게 네. 이야기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엘리언님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동산 이야기 해 보았고요. 예, 조만간 또 다시 또 모셔서 네.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엘리언님 모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찍은 이 4편, 4개의 영상 중에 이제 마지막 편이고, 요번에서는 이제 종합 정리를 좀 네.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언님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이 내용은 네. 제가 7월 달에 책을 쓰고 9월 달에 리치고에 처음 나왔을 때 한 내용을 거의 반복하는 건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화면은 제 책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네. 2021년 상투 이후 8년 대세 하락은 현재 진행형. 이번 반등은 데스케은 바운드로도 볼 수 있고 민스키 모멘텀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딱 그런 국면이랑 정확히 일치를 맞아요. 해요. 자, 요 내용 중에 네. 요 책 뒤편에 보시면 네. 요거는 3년 전에 쓴 책이고 네. 요거는 올해 쓴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 네. 여기서 3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 네. 이 당시에 2021년 폭등할 장에 네. 하락이라는 얘기 말도 꺼내지도 못할 때예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썼냐면 2021년부터 서울 아파트에 마이너스 52% 대폭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이너스 52%. 네. 그리고 실제로 한 30, 40% 빠진 것도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한 22% 빠졌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반등이 나왔죠. 네. 한 번 더 빠지면 50%가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거죠. 21년 고점 대비해서 그쵸. 반토막. 예. 와. 그래서 8년여간의 대세 하락이 마무리되는 2029년 전후에 나타날 새로운 대세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29년과 28년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월수 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번에 책 쓸 때는요. 이때는 왜냐면 마침내 상승 파동이 멈추고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 네. 8년이라고 쓴 거고요. 요거는 올해 쓴 책인데 2021년 10월 대상투 이후 즉 3년 전 대상투 이후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네. 하락 C파 킬러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썼는데 네. 곧 7월 달에 쓴 거예요. 전국 아파트 값의 2차 폭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 맞이 준비를 마치기를 바란다라고 쓴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오늘 그래프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엘리언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좀 잠깐 지금 좀 소름이 또 잠깐 좀 돋았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하락 파동이 저는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봐왔던 그 어떤 하락 파동보다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5년 말이나 26년이 대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서울이. 네. 근데 제가 엘리언님 얘기를 제가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냐면은 23년과 24년의 부동산 시장을 돌린 건 네. 결국은 특례 대출이잖아요. 그쵸, 예. 특례 대출? 대출로 올린 거품이죠. 자, 그런데 이 특례 대출이 5년만 특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5년 지나면은 원상복귀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23년에서 5년 더 하면 28년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게 이 특례 혜택이 끝나고 그래서 낮게 대출 이자 부담을 하다가 그럼 28년, 29년부터 이자 부담이 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오는 물건들이 저는 또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엘리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8년이나 29년 그런 물건들을 시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걸 소화해 가면서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요번에 보니까 네. 특례 대출 받은 분들 중에 네. 80%를 대출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80%. 영끌, 이건 가능하니까 했겠죠. 근데 네. 지금은 금리도 싸게 해줬으니까 80%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20, 30%만 빠지면 그럼요.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전에 은행에서 일부 상한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특례 대출, 그다음에 신대가 특례 대출 뭐 이런 걸로 올린 장이 네. 나중에 이게
2, 3년 있다가 맞아요. 반대매매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는 뭐 이제 출산,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이 꼭 이런 후폭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가격이 쌀 때 맞아요. 사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네. 내가 금리 낮게 해줄게. 네. 너가 대출 많이 받아서 사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토끼몰이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 얘기했듯이 이번 장은 철저하게 투자자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실수요자, 네. 생애 첫 대출, 맞아요. 신생아, 신혼부부. 네. 이 사람들은요, 아파트 하락을 해도 안 팔아요. 선수들은 들어왔다가 아니다 싶으면 6개월 만에도 손절매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은 실수요자들은 하락해도 안 팔아요. 네. 즉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매물 잠김 현상. 시장을 덜 무너지게 하려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더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하락하면. 근데 실수요자들은 들어와서 하락을 해도 안 팔기 때문에 천천히 빠진다고요. 이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네. 2, 3년 있다가 네. 세계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금리도 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수입도 줄어들고 네. 뭐 실지 사태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이 요번에 받은 특례 요 대출로 받은 물건들이 네. 가장 악성 매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시장에 또 쏟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엘리언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거의 종고점까지 온 지역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50%면은 지금 만약에 대출을 뭐 70%, 80% 생애 최초는 80%까지 해주니까 60%, 70%, 80% 해주신 분들은 이거는 샀던 가격의 반토막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죠. 이제 기한이 간실해가지고 네. 일부 돈 갚아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 거고 네. 그걸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매로 나가지고 네. 경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경매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싸게 샀는데 더 싸지니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큰 차트, 제가 데포르마숑이라는 그 내용을 쓴 게 있는데 네.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면 다 집을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걸 갖다가 영어로 디포메이션 그러는데 문학 용어에서는 데포르마숑이라고 그랬어요. 아.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러니까 창작자는 창조적 파괴를 하는 거죠. 뭔가 네. 새롭게 만들려고. 즉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뭔가 부셔야 돼요. 네. 그게 추세선이에요. 40년 동안의 추세선 네. 이런 거.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IMF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바닥까지 쭉 이으면 네.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희한한 거는 91년 고점과 노무현 대통령 고점을 쫙 이으면 요번에 딱 10월 달에 닿아요. 신기하죠? 와. 신기하죠? 자, 근데 얘는 아직 여유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이 지금 딱 달라갖고 닿는데 그러네요. 깨지진 않았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전국 아파트를 구성하는 수도권은 위에 있고 지방은 밑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변동성이 심한 광역시를 먼저 볼게요. 네. 팔계도보다도 이렇게 깨졌죠.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자, 문제는 얘가 이렇게 빠졌는데 얘가 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지금 얘가 팔계도부터 시작해서 빠지려고 그래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꺾인다고. 저는 이게 내년 그렇죠. 초에 꺾인다고 봐요. 아. 요게. 그러면요. 추세라는 거는 86년부터 올라오는 추세가 43년 동안에, 아니 34년 동안에 올라오던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저는 그렇죠. 자꾸 우려되는 게 이때 과연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이때가 IMF 때거든요. 네. 이때가 리먼 사태 때예요. 네. 야, 이때 그러면 이게 무너질 정도면 네. 이 34년 동안에 없었던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돼요. IMF 때보다 더 큰 일이 뭔가? 네. 혹시 무슨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했어요. 지금 뭐 근데 분위기가 사실 세계 좀 대공황 얘기도 나오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이것도 확전되고 네.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게 나올까? 어쨌든 얘가 무너질 정도 되면 뭔가 34년 동안에 없었던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라서 네. 그게 우려되는데 그게 먼저 보여준 게 요거예요. 요거. 아, 그러니까 요거. 광역시는 이미 이미 깨졌어요. 광역시 중에 아까 보셨듯이 부산, 대구, 세종 이런 데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 보세요. 이게 11월 9일인가 그런데 광역시 풀어줬을 때가 네. 부산을 해수동을 풀어줬을 때거든요. 이때 폭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깨진 게 왜 깨졌는지 아세요? 이게 부산 엑스포 깨졌을 때예요. 딱 날짜가 딱 그대로예요. 서울은 여기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광역시는 다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세력이 광역시는 버리는 패. 아. 그러면 우리가 펀드에서도 예를 들어 현대차가 안 좋다 그러면 현대차를 팔아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가지고 잘 가는 삼성전자를 사버린다고. 마찬가지로 광역시 팔아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서울은 반등하고 아. 얘는 평균이고 얘가 빠지는 거죠. 아. 자, 이걸 딱 확대를 해보면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거리가 멀죠. 이게 네. 좀 전에 거는 로그 차트고 요거는 산수 차트라서 이게 네. 지수 함수가 돼가지고 곡선이 보여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전국입니다. 네. 전국 아슬아슬하죠. 네, 네. 서울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렇죠. 그 강남 3구나 이런 데 여기까지도 와 있고 이거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얘예요, 얘. 얘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네. 이미 꺾여 있는 지방 광역시랑 마찬가지로 꼭 꺾이죠. 얘가 꺾인다고. 네. 그럼 얘가 뭐냐면 A, B, C 즉 서울은 A, B, C가 되게 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A, B, C가 약하죠. 네. 이 하락한 거에 한 20-30%나 되돌렸나?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는 얘기죠. 네. 이건 임펄시브 웨이브가 아니고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상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요런 건 상승이죠. 요런 거는. 네, 그렇죠. 요런 거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죠. 네.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데드캣 그래요. 바운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또는 민스키 모멘텀. 네. 여기서 하락할 때 요런 게 또 나올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요걸 봤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합친 게 요거예요. 서울, 전국, 광역시. 네. 광역시는 먼저 깨졌죠. 얘는 아직 아슬아슬하죠. 네. 얘는 아직 거리가 멀죠. 근데 얘도 지금 추춤추춤하다가 다음 내년 초 정도부터는 이렇게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얘가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8개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세종이나 부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얘가 꺾인다고. 그러니까 위에 놈도 꺾이고 아래 놈도 꺾이면 그동안은 아랫놈이 꺾였는데 위에 놈이 올라가니까 네. 중간 놈이 옆으로 살짝 올라가는 기분이었는데 위에 놈까지 꺾여버리면 얘는 뭐 가든 길 가든 거고 얘가 꺾인다고. 이게 제가 책에서 쓴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라는 게 1차 폭락보다 더한 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자, 이거를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이게 1959년부터 데이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 추세선을 타고 아까 보셨던 거고, 예를 들어서 87년 노태우 대통령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전두환이었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바닥일 때 시작해갖고 김대중 대통령 바닥, 박근혜 대통령 바닥. 네. A, B를 연결하면 정확히 여기서 지지를 받죠. 네. 근데 저는 요거를 깨든지 근처까지 올 거라고 봐요. 이게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요게 2022년 폭락할 때 그 크기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깰 거라고 봐요. 왜냐면 창조적 파괴, 네. 데포르마숑,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네. 34년 동안의 지지가 되던 거를 다 깨부셔야 되는 이게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점이 이 노란색 고점을 91년이나 06년에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만큼 저점도 더 더 낮아질 낮아지는 수 거죠. 있는 왜냐면 이게 오파의 특징이에요. 좀 이따가 이게 이제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 1, 2, 3, 4, 5. 자, 이걸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87년부터 확대됐습니다. 네.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IMF, 그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네. 그다음에 문재인 5파. 근데 요 2파는, 그러니까 김영삼 2파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조종파, 그다음에 이명박 조종파는 노무현 상승에 대한 조종파. 네. 근데 앞으로는 조종파는 문재인 상승에 대한 조종파가 아니라 34년 전체에 대한, 즉 이 1, 2, 3, 4, 5가 끝났기 때문에 요런 게 온다 이거죠. 요런 게. 그러니까 이 상승을 자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분홍색 그랜드 슈퍼 사이클에 대한 조정파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라서. 여기에 또 이제 사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21년 어느 즈음을 기점으로 인구가 이제 완전 감소를 하기 네, 시작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특히 꺾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면 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락을 했지만 계속 대세 상승하던 파동이 끝나고 어쩌면 여기서도 등락은 있겠지만 길게 보면 계속 대세 하락하는 이런 파동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제일 마지막 챕터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네. 87년 5월 달에 이게 노태우 대통령 1파거든요. 네. 1파의 기울기가 기간은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9년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8년이에요. 아. 근데 이 9년이 처음에 누웠다가 올라갔죠. 네. 여기는 초장부터 올라갔잖아요. 9년 상승이 8년 상승보다 약해요. 요 삼각형을 보면 되거든요. 요 삼각형. 요게. 그러네요. 그런데 요거는 4년인데도 기울기가 워낙 급하니까 네. 삼각형 높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5파는 마지막 그 정리파동이거든요. 네. 이거는 초기파동이에요. 네. 초기파동이니까 짧고 굵게. 그다음에 3파는 주파동이거든요. 네. 주파동은 오랫동안 길게. 얘는 길지만 기울기가 낮게.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요 기울기 못 닿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한 파동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10억짜리가 20억 됐지만 10억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1억이 3억, 4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치면 얘가 훨씬 큰 거죠. 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딱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요
87년부터 바닥이 이게 34년 동안의 상승을 아주 마중물이잖아요. 네. 요게 책에다가 써놨듯이 마지막에 2028년이나 9년에 나타나는 파동이 네. 알고 보면 요 파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놓은 사람한테는 네. 3, 4년짜리가 아니라 10년, 20년짜리 상승장을 맛볼 수가 있다. 네. 그때까지 준비를 잘하자라는 게 이번 그 방송과 제 책 내용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아, 오늘도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그나마 이제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세대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세대수마저 이제 감소가 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과연 그때에도 2035년, 2040년이 되어도 과연 그때도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가 부동산이 하락을 안 하고서 옆으로 기다가는 그런 게 기회가 안 오거든요. 네. 하락 파동이 깊고 오랫동안 오면 네. 새로운 상승 파동. 그래갖고 제가 2028년은 제2의 노태우 파동이 온다. 굉장히 강력한. 그게 알고 보면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2번이 네. 그랜드 슈퍼사이클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네. 요게 그랜드 슈퍼사이클 1파, 네. 2파, 3파잖아요. 그러면 4파와 5파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5파도 한 20, 30년짜리 된단 말이에요. 이게 34년짜리면 네. 5파도 얘보다는 약하지만 20년 이상은 온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 깨부셔야 돼요. 데포르마숑. 아, 그러니까 그랜드 슈퍼사이클의 진짜 큰 파동으로 보면은 5파동이 남았다. 아. 지금은 4파동이 진행 중이고 그럴 때 죽을 사람 다 죽이고 네. 깡통 뭐 특례 보험자리는 다 깡통 차고 반대매 나오고 경매 네. 나오고 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때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실수요자가 버틴 장이었다면 그렇죠. 그 못 버티고 나중에 2027년, 8년, 9년 이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 그 연끌 많이 한 거 레버리지가 큰 사람들은 바닥에다가 많이 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이런 고점의 시기에 그런 혜택을 줘서 내 집 말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 곳간도 이제는 진짜 별로 없잖아요. 이 곳간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뭐 일자리가 늘어나길 해요, 뭐가 경제 성장률이 크게 좋아지길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국가의 이런 여력들을 뭔가 국가의 이런 큰 산업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그 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책은 3년 전 책과 이건 뭐 이제 단정이 됐고, 지금 이 책은 뭐 그래도 리치고 덕분에 좀 많이 팔리긴 했는데 네. 이 책이 크기가 4,600판이라고 되게 커요. 맞아요. 차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사시면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L 차트 있잖아요. 아, 네. 그걸 다 무료로 볼 수, 한 달 동안 너무 무료로 좋은데요? 하는 걸 최소 3개월은 제가 드리니까 네. 이 책 보시고 네. L 차트도 다운받아서 실거래가로 전국을 다 보면서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여기 5,000개 단지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보시면 네. 리치고에서도 이렇게 못 보는 거를 그렇죠. L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네.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리치고랑 제 L 차트랑 같이 보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많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엘리언님이 책을 또 쓰실 때가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8년 대한민국 아파트 폭등이 시작된다, 뭐 이런 거. 그건 워낙 근데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내년 한 가을쯤에 네. 대한민국 아파트 오답노트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오답노트. 오답노트. 왜냐면 네. 올해 여러 군데 책도 나오고 교수님들 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건단연이나 네. 어디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내년도 부동산 전망을 했잖아요. 다 좋게 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랑 너무 반대되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내년 한 가을쯤에 네. 오답노트.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틀린 것만 다시 공부하면은 준비 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망했던 거랑 다른 분들 전망했던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비교를 해갖고 내가 틀린 부분, 저분이 틀린 부분 해갖고 그 부동산 오답노트라는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요? 저도 검증할 차원에서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전망을 하시는 소위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뭐 저는 내년은 빼박이다. 내년에는 일부 이야기 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상승을 하든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저는 명확하게 나타날 거고, 그때서야 진짜 누가 시장을 제대로 보는 전문가인지가 저는 판가름이 나는 결정적인 시가 25년이 될 거다. 네. 자, 점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엘리언님은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드신 이런
지표, 차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누구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내년 말 정도면 충분히 많은 네. 분들이 뚱이지 된장이지 진짜 평가를 제대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종종 저희 엘리언님 모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엘리언님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엘리언님이 계셔서 되게 뭔가 마음의 위안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인데, 아니 여기에 대한 가격 데이터조차 이게 제대로 없는 이런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만들고 계시고 저희 리치코도 만들고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되게 동반자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나와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엘리님 모시고 좋은 내용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